오늘도 매일경제 홍성영 기자님과 함께하는 홍신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 건가요? 오늘은 모빌리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모빌리티 얘기 꼭 해봐야죠. 국내 모빌리티 시장이 어떻게 판이 짜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업들이 지금 모빌리티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지 한번 쭉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모빌리티가 그 나라의 핏줄? 정말 흐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빌리티 시장을 장악하는 게 단순히 교통만 장악하는 게 아니라 망을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빌리티 얘기 한번 깊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021년에 사실 국내 모빌리티 시장이 되게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풍깁니다. 이제 이 택시 호출 서비스의 부동의 강자 1위가 카카오. 사실 카카오 모빌리티거든요. 요즘 카카오티 여러분은 한 번쯤 무조건 이용해 보셨을 텐데, 요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실제로는 카카오 모빌리티인데, 카카오 모빌리티 독주 체제를 누가 지금 끼어들려고 하냐? SK텔레콤의 자회사인 티맵 모빌리티가 여기에 이제 이 시장을 쪼개려고 이제 칼을 빼들었습니다. SKT는 경쟁력 있죠. 네. SK텔레콤이 작년 말에 이제 티맵 모빌리티라는 모빌리티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이달 초에 우버랑 합작 법인을 만들어요. 그 이제 이름이 우티라는 합작 법인을 만드는데, 이제 이 합작 회사가 우티의 최고 경영자가 이제 톰 화이트 우버 한국 총괄이 이제 내정이 됐고,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우버 택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제 대표로 앉히고 이제 그 카카오 모빌리티가 장악하던 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우버는 또 기술력이 어마어마하니까 이거 진짜 흥미진진하네 이거는. 그렇죠. 이제 우버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모빌리티 회사잖아요. 우버 블랙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급 택시와 일반 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을 전 세계에서 펼치고 있는데, 국내에 이제 그 티맵 모빌리티와 손을 잡으면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장악하던 택시 시장에 뛰어드는 건데요. 이제 티맵 택시가 있었어요. 티맵 택시가 약간 이제 이름이 인지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티맵 모빌리티랑 우버랑 이제 힘을 합치면 이제 티맵 택시란 이름은 버리고 아마도 새롭게 하는 거죠. 브랜딩을 새롭게 하는 건데, 아마도 우버란 이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버 택시란 이름으로 티맵 택시의 경쟁력을 우버에 이식시켜서 우버와 티맵이 서로 이 시너지를 내면서 택시 사업을 해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티맵이 무슨 경쟁력이 있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티맵 모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티맵은 국내 1위 내비게이션 사업자예요. 네, 아시다시피 지난해 말 기준 2020년 말 기준으로 1,300만여 명이 지금 월간 활성자 수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티맵이. 운전하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다 티맵 쓴다고 보면 되겠네. 그 정도면 티맵을 진짜. 사용하면 또 보험료 할인되는 보험회사들도 많고, 그래서 되게 우리 국내 그 운전자들이 티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2위가 이제 카카오 내비게이션인데, 이제 티맵 1,300에 비해서는 좀 확 떨어집니다. 500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500만. 사실상 거의 다 티맵 쓴다는 거네, 진짜. 그렇죠. 내비게이션은 티맵 쓴다. 그래서 이제 그 내비게이션을 티맵 쓴다는 얘기가 뭐냐면, 국내 촘촘하게 그 티맵 그 모빌리티가 가려면 이제 내비게이션 지도가 진짜 중요한데, 티맵이 전국 곳곳에 깊숙한 지역까지 다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택시 호출 서비스를 하는 이제 그 택시 그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티맵의 이런 그 능력을 우버에다가 장착하면 이제 깊숙한 곳까지, 그리고 이제 도로 골목 사이사이, 그다음에 제일 최신 지도를 이제 매일 업데이트 되니까 이제 택시 호출 서비스의 능력이 확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버가 그 능력을 티맵 모빌리티랑 합작 법인을 만들면서 그 능력을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확실히 그러니까 실제로 내비게이션 사용자가 많으니까 이제 교통과 도로망에 대한 데이터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훨씬 뛰어나겠죠. 네, 훨씬 뛰어나지고, 이제 우티라는 이름에 아까 그 합작법인은 뭘 할 거냐면 렌터카, 차량 공유, 대리운전, 주차 이런 서비스들을 다 하기 시작할 거예요. 원래도 이제 할 계획들이 있었죠. 우버가 이제 국내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해보려고 하다가 아직 우버 택시가 불법이네 마네 이런 얘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잘 못하다가 올해부터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 이제 국내에서 허가받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보통 우리나라는 택시 호출 서비스를 가맹 사업자 중심으로 해서 기존 택시 사업자들을 과의 가맹 사업으로 이 기업이 이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펼쳐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못했던 사업 중에 티맵과 협력해서 티맵 택시랑 협력해서
이 택시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모빌리티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렌터카나 이제 차량 공유, 카쉐어링, 그다음에 뭐 대리운전, 주차 이런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팀의 모빌리티는 이제 시작된 게 팀의 모빌리티와 우버의 합작은 이제 시작 단계고 이 시장의 최대 강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죠. 카카오 모빌리티죠. 업계 1위예요. 국내 택시 호출 서비스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시장을 전체를 80%를 먹고 있거든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난 2월에 글로벌 투자사인 칼라일 그룹한테 2억 달러, 2,200억 원 수준의 신규 투자를 받았습니다. 엄청나네. 예전에 이제 기업 가치가 1조 6천억 원 수준이 있었어요. 2017년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의 자회사로 분사됐거든요. 그때 기업 가치가 이제 1조 6천억 원 수준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텍사스 퍼시픽 그룹이라는 그 컨소시엄 통해서 5천억 원 정도의 투자를 받으면서 실탄을 확보했거든요. 그 실탄 확보한 경쟁력과 카카오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국내 1위 택시 사업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2,200억 원 수준의 투자를 추가로 유치했는데 이때 받은 기업 가치 평가액이 3조 4,200억 원. 그러니까 17년에 1조 6천억 원이었던 기업이 이제 한 4년이 채 되기도 전에 이제 3조 원, 거의 이제 4조를 바라보는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이번 4월에 글로벌 기업 구글한테 565억 원 규모의 전략적인 투자를 받거든요. 카카오가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 모빌리티가. 네,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왜 이렇게 지금 실탄을 막 확보하려고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버랑 티맵이 이렇게 손을 잡고 뭔가 이 시장을 파고들 기미를 보이니까 아예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실탄들을 막 모으기 시작한 거거든요. 565억 원의 구글로부터의 투자 유치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는 게 핵심인데 이제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이 ICT 기술에다가 구글의 클라우드 역량까지 도입하면서 카카오 모빌리티 앱 사용자들이 더 원활하고 편리하게 앱을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거죠. 이때 이제 당장은 이제 구글 클라우드로 뭔가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당장 시너지가 아직은 잘 안 보이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까지 다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랑 이제 협력 단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앱에도 넣을 수 있고 모빌리티 안에도 넣을 수 있고 이것저것 다 넣을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우티가 성장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장을 더 공고히 하겠다는 목표가 있는 건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벌써 이제 본인들이 투자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뭘 하고 있냐? 그럼 카카오 T 벤티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거 큰 차량 서비스. 그렇죠. 이제 작년에 이제 타다 금지법 때문에 소카의 자회사인 타다가 추진했던 렌터카 기반의 차량 사업을 정부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승합차 9에서 11인승의 대형 승합 택시인 카카오 T 벤티를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 대안으로 렌터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그걸 본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대형 승합차를 하는데 대형 승합 택시 서비스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내놓은 게 카카오 T 벤티인데 현재는 이제 서울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승합차 택시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꽤 많은 니즈가 많죠. 있다는 거를 공항 갈 때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걸 이제 이미 타다 때문에 확인은 했는데 다른 기업이 뛰어들기 전에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T 벤티라는 승합 택시를 내세워서 이 서비스를 시작한 거죠. 현재는 이제 한 500여 대가 서울에서 운영 중이거든요. 근데 아까 구글이나 기타 기업들로 받은 기업을 통해서 투자받은 돈을 이 T 벤티 서비스를 확장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수도권에도 카카오 T 벤티를 이제 확장하고 앞으로는 이것들을 또 전국 단위로 확장을 해나갈 계획이거든요. 이거 말고도 지금 잘하고 있는 게 가맹 택시 서비스 카카오 T 블루도 있고 카카오 바이크도 있고 기차나 대리운전 서비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 이제 종합 모빌리티 서비스에 이제 투자금들을 다 넣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티맵 모빌리티와 우버의 합작인 우티가 성장하기 전에 우리가 에너지를 여기다가 쓰겠다. 요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군요. 근데 여기다가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소카 얘기예요. 이 소카도
이제 공유 모빌리티, 차량의 강자잖아요. 그쵸? 공유 예, 차량의 예, 강자잖아요. 아까 이제 모빌리티 시장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모빌리티 시장에서 지금 택시 서비스, 택시 호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확장세를 펼쳐나가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 여기에 이제 대항하는 우티. 그 다음에 이제 소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소카는 택시를 당장은 하고 있지 않은데, 소카는 국내 1위 카쉐어링 업체예요. 이제 공유 차량, 그러니까 이제 차 없는 분들은 이 소카를 또 이용해 보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저희 이제 소카에 예전에 차량이 없을 때는 소카 이제 헤비 유저였는데 옛날에 그때도 뭐 여담이지만 그 저 두 번째 인터뷰하러 할 때 그때 소카 빌려갖고 여자 기자분이랑 왔었잖아요. 아, 그쵸? 네네, 예, 그때도 아 기억나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저희 소카 빌려가지고 예. 이게 잘 다니거든요. 소카가 예. 이제 초창기에는 그 본인이 이제 운전해서 그 꼭 이 시스템 대여했던 곳에 반납을 안 해도 이 다른 곳에 반납을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나 떠나서 소카가 너무 편합니다.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내면 사실 2-3시간 운전하기에 너무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카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가 구독 상품을 만들었어요. 카쉐어링 구독 상품 소카 패스. 그래서 이제 월 구독료를 소카 패스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월 구독료 일정 금액만 내면 그 금액에 차량 빌릴 때 추가금을 차량별로 금액이 다르겠죠. 추가 금액만 조금씩 내면 내가 원하는 차량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그 소카 존이라고 하는 소카를 대여할 수 있는 공간에 자기가 원하는 차가 있으면 이게 이제 지난해 이 구독 상품이 가입자가 40만 건을 돌파했고 생각보다 많이 가입했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매출만 2.7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2배, 거의 3배 가까이가 이제 매출이 증가했고, 이제 이 소카 패스로 좀 재미를 보니까 한 달 이상 장기 대여 상품도 내놓거든요. 소카 플랜이라고. 이 소카 플랜도 한 달짜리 단기 차를 계약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하는 시간에만 딱 빌리는 건데, 근데 자기가 원하는 한 달짜리 장기 계약 서비스를 딱 이용을 하면 이 이제 내가 언제나 그 차를 내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2019년 연말에 출시되는데 계약 건수만 6,000건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장이 이 카쉐어링 시장에 확실히 구독 상품 시장이 또 소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카쉐어링 사업 매출만 지난해 실적으로 원래 이제 1,850억 원에서 2,062억 원까지 뛰었어요. 아, 실제 실적이요? 실제 실적이. 이 진짜 많이 카쉐어링 됐네. 사업의 매출이 이 1,850억이 이제 2019년이고 2020년에는 2,062억 원까지 올라간 거죠. 근데 이게 고무적인 이유는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쉐어링 안 할 것 같은데도 매출이 많이 났다. 그렇죠. 카쉐어링을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남이 쓴 거 좀 쓰기 싫다는 거부감이 있었는데 그 위기를 뚫고 이 공유 경제를 만들어낸 거죠, 소카가. 근데 국내 1위 카쉐어링 소카 업체라는 그 국내 1위라는 타이틀을 공고히 한 거죠. 아, 소카는 상장할 만하네 나중에. 그쵸. 예. 근데 이제 작년에 이게 또 재밌는 게 작년에 타다 금지법 때문에 타다 서비스가 막 국민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사업을 강제로 접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카쉐어링 소카는 승승장구해서 약간 그 매출의 적자 구조를 여기서 나는 적자를 여기서 메꾸는 구조로 이렇게 사업을 이끌어 나간 거죠. 이제 올해 계획은 이제 지난해 10월에는 이제 이 렌트카 기반 서비스를 못하게 하니까 카카오티 벤티처럼 카카오티 벤티처럼 승합차 서비스를 이제 할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가맹택시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어요. 아까 그 택시 호출 가맹택시. 맞아요. 타다 택시 봤어요. 타다 택시. 그게 이제 타다 라이트라고 하는데 그 타다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고 대리운전 서비스도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타다 대리. 거기다가 이제 중고차 판매 플랫폼 캐스팅을 내놓고 중고차도 판매하는데 왜 중고차를 판매하냐 이건 좀 재밌는데 타다 때 서비스를 못하게 된 승합차들이 꽤 있잖아요. 엄청 많죠. 엄청 많죠. 근데 이게 양질의 카니발인데 이거를 그냥 줄 수 없으니 되게 좀 저렴한 가격에 중고차로 판매하는 것들을 했거든요. 여기서 좀 근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고차 판매 플랫폼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모빌리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카쉐어링 1위 업체의 에너지와
모빌리티 사업으로 이제 확장세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내놨어요. 근데 여러 가지 서비스를 내놨는데 일단 뭐가 필요해요? 실탄이 필요하죠. 투자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소카는 상장을 계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네. 실탄을 확보한 실탄으로 그 기업 상장해서 이렇게 투자금에 비견되는 것 정도의 이 금액들이 모이면 요걸로 이제 새로운 신규 사업들로 차례차례 이제 성장을 해나가는 건데 요게 이제 이 타다도 아니 소카도 올해 유니콘 기업에 등극이 됐거든요. 기업 가치가 이미 이제 1조가 넘은 거예요. 1조가 넘은 거죠. 그러니까 모빌리티 시장에 전격적으로 투입돼서 에너지를 쏟을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왜 이들 기업들이 모빌리티 기업들이 도대체 뭘 원하느냐 요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얘네 뭐 하자는 걸까? 모빌리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모빌리티가 단순히 교통망을 장악하는 거 이상으로 이 모든 서비스의 망을 장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빌리티가 잘 되려면 막 5G도 잘 돼야 되고 5G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그 원활한 앱 이용이나 내비게이션, 지도 이런 것들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이 팀의 모빌리티 자회사를 만든 거고 얘네는 원스톱 교통 시스템 생태계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근데 카카오티를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지금 당장 지금 뭐 보시면서 카카오티에 접속을 해봐도 아 이게 원스톱 모바일 생태계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텐데. 맞아요. 저는 거기서 카카오 바이크도 많이 이용해요. 그러시구나. 네. 카카오 바이크 포함해서 앱을 딱 켜면 택시, 그다음에 고급 택시 블랙, 그다음에 바이크, 대리, 주차, 카풀, 내비게이션, 맞아요. 셔틀에 요즘에는 시외버스나 기차까지 있어요. 대박이다. 모든 그러니까 모빌리티 플랫폼이에요. 이제. 완전 모빌리티 플랫폼이죠. 모든 거를 예약하거나 이 서비스를 한 번에 내가 이제 교통과 관련된 서비스를 고민하면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카오티 앱만 이용하면 되구나. 이거를 만드는 게 이들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티도 요런 이제 통합 앱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 소카도 소카 카쉐어링밖에 없지만 이제 소카 안에 택시나 뭐 아까 대리나 이런 것들 다 넣으면서 종합 모바일 생태계 서비스, 그다음에 원스톱 교통 시스템 생태계.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할 때 어떤 교통에 관련된 정보, 예약, 뭐 아니면 택시 부르는 거, 아니면 대리 부르는 거, 주차하는 거, 아니면 지방 갈 때 시외버스나 기차표 예매하는 것까지 모든 서비스들을 이 딱 하나의 앱에서 완벽하게 해내겠다. 이게 지금 기본적인 올해 국내 모빌리티 시장의 새로운 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카카오 모빌리티, 그다음에 이제 티맵이랑 이제 우티, 이제 우버랑 합친 거, 그다음에 소카인데,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큰 기업들이 박터지게 싸우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하나가 독점적으로 하면은 그 나중에 그 부작용이 엄청 심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요금도 확 올려버릴 수가 있고, 예를 들면은 운영체제 시장, 이렇게 안드로이드, 뭐 iOS 요런데 완전 이제 독점적이잖아요. 구글이랑 애플이 꽉 잡고 있어서 걔네가 뭐 하겠다 그러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었어요. 구글 맵이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글 맵이 우리 일반인들은 무료인데 거기 이제 그 API를 활용해서 그걸로 마케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상점 등록도 돼 있고 뭐 그거를 활용해서 막 여러 가지 막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데이터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트래픽도 많고 막 너무 좋아요. 근데 구글 맵은 구글 맵 딱 혼자가 독점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요 API 쓰려면은 뭐 30불 내라, 50불 내라, 갑자기 메시지가 옵니다. 그러면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쓰려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내야 돼요. 당연히 쓰면 내야 되는데 이게 경쟁 상대가 있으면은 이 독점하는 업체에 비해서 이렇게 뭔가를 올릴 때 제한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카카오가 만약에 독점을 해버리면은 사실 카카오가 뭐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이익 추구가 가장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올리는 것도 당연한 거고 뭐 문제가 없는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카카오만 혼자 독주로 가버리면은 여기서 무언가를 올리고 뭔가 서비스가 나빠졌을 때 우리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업체들이 박 터지게 무조건 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사견으로 하나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은, 이렇게 모빌리티 시장에 막 엄청나게 돈을 쏟아보면은 당장 그게 있어요. 뭐 택시에서 나오는 요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고, 뭐 주차 요금도 받을 수가 있고, 뭐 저는 카카오 바이크 타면 자전거 타는 요금도 받을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구글도 자율주행 한다 그러고 음. 뭐 애플도 자율주행 한다 그러고 뭐 테슬라도 한다 그러고 하는데 원래 이 자율주행의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우버예요. 워낙 데이터가 많아 갖고. 결국 자율주행은 정말로 미래에서 가장 거대한 인더스트리가 될 거예요.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뭔가 이런 어떤 뭐 플랫폼 관점에서 진짜 엔진 관점에서 가장 큰 판이 될 텐데 그 판은 워낙 복잡하고 큰 판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역량이 필요한데 그 역량 중에 이제 도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흡수하는 건데 이렇게 모빌리티 플랫폼이 되면은 그 데이터를 다 흡수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돈을 주고도 살 방법이 없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 뭐 이 사람들의 생각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하고 제 뇌피셜로는 여기서 흑자가 많이 나지 않더라도 이 자율주행이라는 거를 멀리 봤을 때는 충분히 데이터만 얻어낼 수 있으면은 이거 여기서 조금 잃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왜 우버랑 저는 그 티맵이랑 합친 게 지금 카카오가 압도적으로 잘하지만 경쟁력이 있다고 보면은 우버는 이 자율주행 인공지능 관련해서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티맵의 로우 데이터를 우버가 잘 활용을 해주면은 뭐가 어떻게 태어날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대단하게 태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아무튼 그 모빌리티 시장은 절대 작은 시장도 아니고 뭐 우리랑 진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맨날 뭘 타니까 그러면서 시장 크기도 크고 그 다음에 파생되는 서비스들도 많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는데 홍 기자님이 이렇게 그 카카오 모빌리티, 우티, 소카 관점에서 아주 잘 정리해 주셔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시청자분들도 구독자분들도 공부가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에 저는 홍성경 기자님과 함께 더 알찬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